대대로 무인 가문에서 태어나 어엿한 무인으로 성장한 원균. 원균의 개인 기록엔 여러 전투에 참여해 뛰어난 전공을 남겨서 특진을 했다고 적혀 있지만 실록과 같은 다른 기록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어쨌든 승진을 거듭한 원균은 마침내 경상우수사에 임명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원균은 자기 군영을 불태우고 휘하의 판옥선을 전부 침몰시킨 뒤 병력을 전부 해산하고선 고작 판옥선 한 척만을 가지고 도망쳐 버리는데요. 그런데 원균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애초에 대규모 적군의 기습으로 경상도가 순식간에 적의 소나기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원균이 함대를 모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 쳐도 이후로 원균의 행보는 졸장 그 자체인데요. 저번 시간엔 우리가 아는 원균과 조금 다른,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엔 아주 대차게 원균을 까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재미를 추구하는 유튜브인 만큼 이럴 땐 또 시원하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댓글에 너무 심한 욕을 하시거나 현대의 인물이나 사건과 엮어서 글을 작성하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균이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반면 이순신 장군은 이래서 더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옥선 한 척을 이끌고 도망친 원균은 원래 육군에 합류하려 했지만 부하장수 이운용의 만류로 일단 이순신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선 조정의 명령이 없으면 관할 해역을 벗어나서는 안 됐기에 이순신은 원균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는데요. 그렇게 보기 좋게 도움을 거절당한 원균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조정에도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비록 판옥선 한 척밖에 없사오나 도망치지 않고 맹렬히 적과 싸우려 합니다. 허니 전하께우선 전라 좌수사 이순신을 독려해 저에게 원군을 파병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판옥선 4척을 이끌고 이순신에게 합류한 원균. 그 후 원균은 이순신을 따라다니며 여러 공적에 숟가락을 얹습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1차 출전을 전승으로 마치고 함대를 해산하려 하자 원균은 이순신에게 전투 보고서를 같이 작성해서 올리자고 제안하는데요. 이 기회에 제대로 숟가락을 얹으려는 거였죠. 하지만 이순신은 단칼에 이를 거절한 뒤 홀로 장계를 올립니다. 거제도로 돌아온 원균은 일단 혼자서라도 장계를 작성해 판옥선 한 척에 장계를 실어서 조정으로 보냅니다. 이 때문에 2차 출전 당시 원균의 판옥선은 3척으로 줄어 있었는데요. 그 후 거제도에 주둔하며 다음 출전을 준비하는 원균. 그런데 그때 사천 앞바다에 외선 10여 척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장계에 올리려고 병력의 4분의 1을 보내버렸는데 고작 3척으로 외선 10척을 상대할 수 있을 리가요. 따라서 원균은 곧장 수영을 버리고 도망쳐 노량 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급히 이순신에게 원군을 요청하는데요. 그렇게 이순신의 합류로 다시 적선을 깨부수고 다니는 원균. 그런데 이때부터 원균은 졸장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1차 출전 당시 원균은 자기가 그냥 이순신의 부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합동으로 장계를 올리자 했습니다. 이순신 혼자만의 전공이 아니라 절반은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순신이 이를 거절하자 1차 출전의 전공은 이순신에게로 돌아갔으며 조정에서는 그에게 종 2품 가선대부의 직함을 내렸죠. 이 사실을 들은 원균은 분노하며 전공을 모두 가져오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당시 전공을 기리는 방법은 바로 적의 수급을 베어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적을 많이 죽이면 당연히 수급이 많이 나올 테니 수급을 많이 벤 자가 공이 큰 자라는 단순한 계산이었는데요. 애초에 수군의 전투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멍청한 방법이었죠. 왜냐면 조선 수군은 화포로 적선을 부수고
불화살을 쏘아 배를 침몰시키는 전법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적의 수급을 베지 못합니다. 적군이 배랑 같이 가라앉아 버리니까요. 따라서 이순신은 항상 전투를 하기에 앞서 병사들에게 적의 수급을 베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의 공로는 자기가 다 보고 있으니 오로지 승리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건데요. 그렇게 병사들의 공로를 모두 지켜본 이순신은 전투 보고서를 올릴 때 누가 적선 몇 척을 침몰시켰고 누가 싸우다 전사했고 이러한 세세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보고합니다. 심지어 이름이 없는 노비들에겐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원균은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전투는 이순신이 알아서 할 테니 자기는 수급만 챙겨서 조정에 가짜 전공을 올릴 생각만 합니다. 따라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조건 쳐들어가야 한다며 괄괄대다가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전투에 참여하기는커녕 바다에 빠진 일본군을 건져서 수급을 베는 데만 집중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장계를 올릴 땐 수많은 수급을 함께 보내며 이순신은 겁쟁이라서 뒤에서 화포만 쏴대는데 자기는 맹렬하게 적선을 향해 돌진해서 무수히 많은 적선을 쳐부수며 이렇게 많은 적의 목을 베었다고 자랑했죠. 그러니 보고를 받는 조정 입장에서는 원균은 함대도 적은데 이렇게 많은 수급을 베어 올리고 이순신은 함대도 많으면서 수급은 조금밖에 안 올리니 이순신은 겁쟁이고 원균은 용감한 자라고 오해하기도 했는데요. 원균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급에 미친 원균은 정찰을 하러 나갔다 온다면서 이미 전투가 끝난 지역을 찾아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건져서 수급을 베러 다녔습니다. 심지어 당항포 해전이 끝난 뒤 방답첨사 이순신이 매복해 있다가 남은 적선 한 척을 침몰시킬 때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더니 적의 머리만 베고 떠나고 또 이 짓을 하며 돌아다니느라 아예 전투에 참전을 안 하기까지 하는데요. 원균의 가장 악랄한 점은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온 조선인을 잡아다가 그들의 머리를 벤 후 일본군인 것처럼 변장을 시켜서 적의 수급이라며 조종에 보고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균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순신은 그에게 몰래 감시를 붙여놨다가 원균의 이런 망측한 행동을 알곤 경로했다고 하네요.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 이순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애초에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적은 의도는 후대에 정확한 기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일기장 형식으로 적은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원균에 대한 뒷담도 무수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순신은 한산도 해전 때 견내량을 뚫고 들어가자는 원균의 전략을 듣고서 원균은 정말 병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라며 한탄합니다. 또한 웅포해전 때 전공의 눈이 먼 판옥선 두 척이 명령도 내리기 전에 먼저 튀어나가다가 자기들끼리 뒤엉켜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군이 아타케 분해를 바짝 대고 판옥선으로 넘어와서 백병전을 전개해서는 다수의 조선군을 죽이고 판옥선을 전복시켜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원균은 가까이에서 이걸 다 보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안 도와주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휘하의 병력이니 쌤통이라며 두고만 본 거죠. 치졸하죠. 더 해볼까요? 명나라에서 조선 수군에게 화공을 할 때 쓰라며 화전이라는 무기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균은 이걸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이를 안 이순신은 나눠 쓰라는 공문이 왔으니 나눠달라고 말했는데 원균은 오히려 그 공문이 가짜라며 끝까지 버텼죠. 애 같죠, 애. 반면 이순신은 조정으로부터 군량과 무기도 거의 공급받지 못했는데 이전에 녹둔도 둔정관으로 있을 때 둔전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이번에도 병사를 활용해 둔전을 일궈가며 직접 군량을 모으고 또 무기도 직접 만들어 쓰다가 육군이 무기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반대로 육군에 무기를 공급하기까지 했는데요.
누구는 받은 것도 모자라서 나눠주지도 않으려고 버티고, 누구는 혼자 힘으로 전부 감당하면서 반대로 남들도 도와주고, 둘의 역량 차이는 단지 전투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게다가 원균은 출전을 할 때 배에 기생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가면서 몰래 기생을 데려가다니요. 심지어 이때는 육지에 진출해 있던 일본군 16만이 남하하고 있을 때였고, 나고야에는 10만의 일본군이 출전 대기를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원균은 성격이 포악해 병사들에게 과도한 형벌을 자주 가하고, 술주정이 심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난동을 부렸으며 각종 비리를 가릴 것 없이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조정에 뇌물을 바쳤기에 부하 장수들에게도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균의 부하 장수들은 자꾸 이순신을 찾아와 자기 상관을 욕하며 한풀이를 하고 가기도 했죠. 반면 이순신은 부하 장수들의 전공을 하나하나 챙겨가며 그들의 공로를 입증해 줬기에 이순신의 부하들은 항상 원균의 부하들보다 진급이 빨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순신도 군법을 행할 땐 꽤나 엄하게 처벌을 했는데, 그럼에도 항상 장수와 병사들은 이순신을 존경하고 그의 능력을 믿고 용기 있게 전투에 임했죠. 이 대목에서도 둘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원균의 악행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원균은 그의 밑에서 일하는 서리에게 육지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며 보낸 뒤 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원균을 뿌리치고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려서 다행히 무사히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는 원균이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모함입니다. 이기심, 질투심 등 온갖 안 좋은 감정은 다 갖고 있는 원균이 보기에 자신의 적은 일본군이 아니라 이순신이었습니다. 아니, 나이도 어린 게, 경력도 짧은 게, 관할지도 적은 게, 전투 몇 번 이겼다고 수장 노릇을 하더니 아예 조정에서 자기를 제치고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받아버리니 원균 입장에서는 배알이 꼴릴 대로 꼴렸겠죠. 따라서 원균은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이순신을 모욕하고 다닙니다. 근데 위에서 봤듯 이순신도 원균을 죽도록 싫어했기에 둘의 관계는 원래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는데, 부하장수인 원균과 사이가 안 좋으면 원균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그를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발령 보내는데요. 수군절도사는 정3품이고 병마절도사는 종2품이니 승진을 시켜준다는 명분도 준 거고요. 하지만 원균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원균의 목표는 승진이 아니라 이순신을 끌어내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딱 일치하는 자가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선조였습니다. 이때부터 원균과 선조는 오로지 이순신 제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악착같이 그를 모함하는데요. 다음 시간엔 이순신의 백의종군에 대해 알아봅시다.